하기 싫어했던 C 언어까지도 배웠어야만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개발자 좋아요.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아두이노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요. 박사님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변해서입니다. 원래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다양한 그 프로그래밍을 했어야만 하고, 그래서 원래 진짜 하기 싫어했던 C 언어까지도 배웠어야만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글쓰기를 글 읽기를 모르면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구하는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를 모르고는 이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운 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일찍 배워둘수록,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찍 배우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고 배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게 자발적이면 좋은데 억지로 시켜서 해야 되는 거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괴로워지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한번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사님께서 최근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혹은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는 AI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또 흥미롭게 보는 거는 요즘 누군가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들이 또 많이 발전했잖아요. 분명히 이게 이제 범죄 보이스피싱 같은 데 이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막 영상통화를 걸어오는데 어디야 어떻게 막 이러는데 사실은 다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흉내낸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살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사실 인공지능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는 앤드류 응 교수님이라고 하는 딥러닝의 대가가 코세라라고 하는 그 묵이죠. 온라인 코스로 이제 내놨던 코스가 레전드입니다. 네이버에서도 부스트 코스, 부스트 캠프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완전 초보부터 다 가르쳐줍니다. 뭐 이런 종류의 코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따라하고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라는 그녀라는 영화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는 영역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감정의 흉내는 완벽하게 잘 낼 수 있겠죠. 병옥님은 개발자를 하기 전에 시장에서 쌀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작은 쌀 가게를 전국으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쌀집 프랜차이즈를 도전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도 필요했고 고객관리 시스템도 필요해지고 저희만의 웹사이트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소통할 일들이 생겼고 너무나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개발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갈증이 많이 생기게 됐고, 쌀가게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무리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소프트웨어 쪽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개발을 배워봐야지 하면서 3년 동안 개발자로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로 개발자를 도전하며 겪은 어려운 점, 유리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사실 비전공자로 개발자를 시작하면 크게 불리한 점도 없고 크게 유리한 점도 없습니다. 결국 개발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공자라고 해도 개발자가 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가야 되고요. 비전공자라고 하면 조금 그게 늦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병욱님의 개발 공부법을 공유해 주세요. 계속 프로젝트를 해나갔습니다.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출시를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개발 실력들을 조금씩 쌓아갔고, 백엔드로 시작했지만 웹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앱 역시도 거리낌 없이 개발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이렇게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맡아서 진행하셨나요? 인데요. 단호샵이라는 커머스가 있어요. 그 커머스의 백엔드 개발자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능들과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새벽 배송을 전체 맡아서 개발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발자로 커리어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인데요. 결국 본인이 그냥 개발 공부를 하는 것과 또 개발자로 일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고요. 본인이 개발자로서 일을 해봐야지만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셨으면 최대한 공부에 몰입해서 빠르게 개발자가 되고, 그리고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본인과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인데요. 개발자 좋아요. 네, 좋고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지나갔던 경우도 정말 많았지만 이제는 무언가 저희가 바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처음 코딩을 배우실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두려움이죠. 안 가본 길을 가야 하니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만드신 모델들 중 이건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하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물 주는 소방차. 그거 아이디어가 참신했다라고 나 나름 그냥 자아자찬. 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저는 내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카트를 만들어 봤다는 거. 제가 그때 아니면 언제 만들어 봤겠어요. 학생들을 교육하실 때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가르칠 때 엄격하신가요? 때에 따라는 엄격해요.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 그럴 경우에 되게 엄격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르칠 때 검색하고 이러는 거를 좀 많이 시켜요. 그리고 자료를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진도 나가게 해요. 최대간 신사는 제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런 것 관심 있고,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 많이 궁금하고, 요즘은 스마트팜에도 관심이 많아요.